BL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19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조울증 장세입니다.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래도 지금 다시 올라가네요. 0.05% 플러스. 네. 그렇죠? 추석 잘 보냈어요? 저는 잘 보냈어요. 다들 잘 보내셨어요? 네네. 아니 저는 잘 못 보냈어요. 너 하나 저는 잘 못 보냈어요. 소개나 하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민준 씨한테 물어봤는데 이쪽 보면서 얘기하면 무조건 대답한다고. GPT야. 근데 물어보고 싶어서 잘 보내셨는지. 네. 잘 보내셨어요? 아 저는 아까 우리 끝나고 오프닝 끝나고 얘 갔는데 뭐가 크게 드셨는데 뭘 드신 거예요? 초콜릿 민트 갖다 놨죠. 초콜릿이 한 바가지 켰습니다. 그래요? 거울 한번 아유. 카메라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갔다 올게요. 그냥 아니 화면에 너무 크게 나올 것 거울 같아가지고 그래? 이에 한 바가지 꼈어요. 그래요? 네, 다녀오세요. 응. 네. 초콜릿이 여기 너무 한 바가지. 이가 빠진 것처럼 드셔가지고. 캡처 나갈 것 같아 제가 보호해드렸습니다. 네. 보노님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저는 열심히 요리하다가 왔습니다. 요리? 네. 무슨 저희는 요리? 제사를 해서 요리도 해요? 네, 제가 전 부친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네. 전 담당. 모든 게 준비됐나 보다. 오. 다정해, 똑똑해, 요리해, 돈 많아, 주식도 잘해. 주식 잘해. 흰머리도 많아요. 흰머리 많은 거야 뭐. 뱃살도 많습니다. 왜 결혼 안 할까 저 형은? 뜯으면 남 얘기하지 마. 본인이 해. 본인이라.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라. 전 올해 안에 간다니까요. 우리 안에 네.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코스피 3천을 가야 결혼을 하죠. 불가능할 것 같네. 불가능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코스피 3천이랑 제 결혼이랑. 둘 다 안 될 것 같아. 3천이요. 둘 다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둘다안 될 3천이라 그러고. 네. 뭐 지금 시장 분위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10시 11시쯤에 급락하다가 한 마이너스 1%에서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온 건 긍정적인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어깨춤을 추게 하는지 요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너무 쉽지 장입니다. 않아요. 대신 네. 욕심을 버려라. 반도체와 대형주 여기서 욕심을 버리면 네. 또 가는 종목은 있더라. 삼바 105만 원, 또 현차 3%, 셀트리온 3%, 오늘 알테오전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종목들. LG전자 오늘 4.6%. 와 상한가네요. 상한가. 근데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1.7%, SK하이닉스 마이너스 6.27%. 누가 삼정 갖고 있냐? 나처럼 추석 전에 팔았어야지. 잘한다. 나 내리면 간다며. 네. 알겠습니다. 네. 3시 24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할 말이 두 분 다 엄청 많을 겁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오늘 반도체는 좀 좋지 않은데 지금 미니 나스닥이 1.5%, 니케이가 장중에 2.5까지 올라왔었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ETF 속술도 꽤 많이 올랐고 막 알람 계속 뜨더라고요.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티는 안 날 거예요. 떨어진 거에서 올라온 거라서 한 그래도 5% 이상은 전일 저점 대비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주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오늘 기술주는 장중에 완전 패대기를 쳤었죠. 그래서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방향성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확실히 좀 정보가 덜 공개된 거는 잘 간 것 같아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이랑 이런 것들은 JP모간에서 17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코리아 뭐 전기 이퀴먼트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목 제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나와 있고요. 거기서 TP를 많이 올렸다라고 개장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외국인 들어온 것도 다 그런 이유죠. 아직까지 기사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며칠 뒤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다. 그래서 좀 요즘에는 외국계 리포트에 상당히 좀 많이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외국인 순매수가 강했었던 쪽 뭐 좀 그런 쪽 나쁘지 않고 뭐 단연 바이오가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역시 BBI 중에서 BB를 좀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BB 중에서 이제 바이오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난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가 오늘 24% 갔습니다. 셀리드도 12%, 그리고 다른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갔어요. 알테도 한 8% 갔나요? 9%. 9% 갔나요, 알테? 9%. 와, 9.4%. 리가캠 8%. 이야, 이런 종목들이 그러네요. 오늘 바이오가 진짜 불을 뿜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네. 시장 오전에 코멘트.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그나마 조금 반등해서 좋고요. 그나마 다행이고, 저는 이제 그 포지셔닝을 여기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네. 나서 저 현금을 좀 줄이고요. 미국하고 한국을 조금씩 늘리겠습니다. 이제 늘려요? 네, 늘리는데 속도는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스피 전망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오전에 그 말씀드린 네. 한 몇 가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김민석 김민석 그 애널리스트. 아니 김민석이 왜 애널리스트야? 그럼요. 그 최고위원 아, 민주당이요? 아, 그 안경 낀 아저씨, 점잖은 아저씨. 64년생 서울대 나오고 대학교 때 서울대 나오고 제가 모르죠. 아니, 대학생 때 나왔어. 그 영등포에 나와갖고 미국 변호사네. 그분이 왜요? 김민석 김민석. 맞아요. 그 최불암 아저씨하고 옛날에 붙었었어. 80년대. 그래서 조금 떨어졌나? 같이 떨어졌어. 김민석 아저씨가 최불암 아저씨랑 붙었다고요? 싸우셨다고요? 동명이인 아니에요? 어? 동명이인 아니에요? 누가? 김민석 아저씨. 그 최고위원. 네. 네, 그 사람이 젊을 때 대학 다닐 때 졸업한 날 대학 그때 나하고 3년 차기 때문에 내가 알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영등포 나와갖고 붙었어. 근데 졌지. 누가 졌지? 이 친구가 졌을 거야. 그래서 저 친구 누군가? 이렇게 데모하고 그런 친구가. 여기 TV 조선인가요? 아니, 근데 그러면 김민석 최고가 아니, 어쨌든 최고위원이 몇 명 없잖아요. 몇명 없죠. 이현주 씨 네. 포함해서 몇 명 없잖아요. 7명인가 8명. 네, 근데 이분도 이제 한마디 하셨더라고. 금투세 3년 정도 연기하는 게 좋겠다. TV 조선 빨로는 유해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 아닌가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 그렇게 하고 초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고 최고위원직 2명이 나섰으면 될 확률이 좀 있었지. 그래서 어쨌든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조금 산다. 조금 사겠습니다. 민트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FOMC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비컷 하면은 당연히 오르겠지 했는데 왜 이렇게 올랐네. 떨어지는 거야? 올랐잖아. 맞췄네. 올랐잖아. 0.2%, 어쨌든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봐봐. 빅컷을 했는데 이거를 좋게 보느냐 마느냐 변수 또 있지. 그렇죠. 거기 뭐야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또 겨울무새 또 나왔지. 금투세 아직 한다 만다 또 변수 있지. 네. 이러니까 시장이 미국 시장도 와리가리 하는데 우리 시장도 당연히 와리가리 하다가 그래 와리가리. 확실한 거 일단은 한번 밀어보자 하고 바이오에 오늘 딱 힘을 준 거죠. 그렇지. 약간 그런 생각? 네. 그럼 이대로 확실히 밀은 그대로 오늘처럼 계속 앞으로 시장이 흘러갈지 네. 아니면 또 이렇게 살짝씩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 본호님께서는 삼전도 직접 모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는 우리는 계속 모아도 되는 건지. 아니 뭐 너 돈 안 넣으면서 자꾸 사라고 한다 해가지고 저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플러스가 많이 나는지. 화났어. 오늘 번호 형 화나게 하면 성과로 안 돼. 보여드리면 되죠. 뭐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깔? 성과. 성과. 성깔로 보여주시는 분은 제가-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다.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성깔과 언급하는 종목은 매수를 안 하는데 네. 혹시나 나중에 뭐 일 터질까봐 제가 진짜 좋아 보이는 것도 안 하거든요. 남들은 해요. 말하고 방송에서 말하고 막 하죠, 하는데 하죠. 저는 원래는 안 했는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제가 말한다고 올라가는 해도 돼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컴플라이언스만 안 걸리게끔 하면 되잖아요. 말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팔면 되니까. 그거를 알려줄 수는 있어요? 우리한테? 그거 하는 방법을? 방법이요? 어. 죽어라 얘기했는데 뭐 어차피 안 들으시니까 제가 나중에 다 성과가 나서 이거 어차피 매매일지 딱 키면 어떻게 매수했는지가 다 나와요. 네, 나중에 그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붙이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 그러니까 추석 얼마나 지금 막 많이 예민해졌잖아. 붙이셨나 봐요. 명절 증후군 지금 예민해졌다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게 더 잘하자. 네,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잘해야 돼. 맞아요. 우리는 실제로 만나고 있잖아. 맞아.
때린다고 조심해야 돼. 아, 저 형 복싱했다고 무서운 오. 형이야.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탈감님, 전효민님은 오늘 안 오셨나? 안 오신 것 같네요. 윤상빈님, 노발대발님, 리구님, 그리고 루몽님도 오셨고요. 서창민님. 서창민님, 네. 무지개님, 퉁퉁퉁, 감보노님, 많은 분들이 또 땡땡땡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시황 짧게 듣고 두 분한테 요 지금 상황 판단, 정세 분석 이런 거 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케이. 연휴도 지났고. 사실 오늘 뭐 시황 할 것도 없어, 그렇죠? 점쟁이가 돼야 되는 시간이 오고. 네. 고고 시황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오늘 지수는 2,57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12조대로 확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외국인 매도가 합해서 한 1조 5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쪽에서는 매수고 오히려 이제 삼전 하이닉스에서 매도가 나온 것보다는 네. 전체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량이 적으니 이건 이제 다른 산업에서 죽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바이오가 대거 위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바이오랑 뭐 자동차랑 이런 산업군들이 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삼전 하이닉스를 1조 5천억 던졌고 네. 나머지 종목들을 4천억 정도 샀고 그렇죠. 그래서 퉁쳐서 1조 1천억 정도 매도로 잡혔다. 네, 뭘 샀어요? 그러게. 바이오. 바이오 네. 큰 거, 바이오. 삼성 바이오, 뭐 알테온 이런 거 샀다는 얘기죠. 네. 이야.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9.51포인트로 이제 전일 대비했을 때는 0.86%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5조 7천억.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가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래는 별로 안 이렇게 됐네. 거래 대금이 별로 안 나온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때는 코스피 중심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고 요거는 이제 좀 그 금토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매력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바이오가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특정 산업군들은 굉장히 가지만 나머지는 다 쉰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상승이 더 많아요. 이 얘기인즉슨 최근에도 거래 대금이 5조, 6조 이렇게 됐었는데 상승 종목이 거의 없었고 하락 종목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거의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상승으로 올라 보여도 사실 큰 상승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소외가 될 확률이 더 높고 특정 산업군으로 더 쏠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바이오나 2차전지만 하시거나 네, 정말 많이 껴주면 게임 정도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포함돼요. 2차 전지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10월 10일까지 되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움직이면은 이제 뭐 ESS 최근에 ESS 업체 제가 종종 플루언서 에너지라는 종목을 좀 거론을 드렸는데 최근에 떨어졌다가 올라온 게 10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ESS 쪽도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셀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ESS와 연관이 되어 있는 쪽으로. 그다음에 기존의 양극재는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코스닥은 좀 전략을 세분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1,700억 정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이 2,800억 사줬는데 뭐 이제 다시 판을 짜는 상황이니까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장 지수가 굉장히 좋아요. 미니 네. 나스닥이 나스닥이 1.57이면은 네. 기본적으로 나스닥은 1%대 이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대이장 때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런 기조라면은 아마 미국장은 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박살이 난다거나 아니면 20시에 있는 이제 유럽 쪽에서의 금리 인상이 뭔가 큰 타격만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그럼 변수 포인트는 다음에 선물 옵션, 금요일에 선물 옵션이 있는데 그 선물 옵션을 앞두고 좀 롱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어서 미국장 말씀하시는 네, 거죠? 미국장 선물 미국장 옵션. 네. 금요일에 내마녀의 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포지션을 좀 잡는 게 아닐까. 왜냐면 많이 뺐었다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본부장님 뭐 코멘트 없으시죠? 넘어갈게요. 네, 없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서 네. 아니다.
그 이따가 저 섹터 보면서 이야기하죠. 예. 오케이. 그럼 섹터로 넘어갈까? 그럼 총평은 뭐예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1조 5천억을 던졌다? 근데 그것도 오늘 처음 던진 게 아니라 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몇 천억씩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진짜 좀 희망을 내려놔야 할 때인가? 좀 시간이 걸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는데 해외 사모펀드에 공격설이 있대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게 단독 기사로 나온 것도 있는데 네. 그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내기 전에 100만 주인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던졌다 이런 것도 서울경제에서 하나 나온 게 있을 거고 네. 그 이게 수급 주체를 외국인 그 수급 동향을 보시면 제가 종종 언급을 드리는데 요번 8월께 이제 15일에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니 미국계랑 영국계가 상반기에 이제 반도체를 매수를 해줬었던 주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계도 마이너스지만 영국계가 엄청 많이 팔았어요. 거의 1조 8천억인가 아무튼 좀 많이 던졌거든요. 네. 최근 기조가 그쪽 상반기 좀 많이 들어오던 쪽에서 팔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매도해서 끝난 지 2달 정도 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반기 물량 1, 2, 3회 것까지 다 나오는지 아니면 4, 5, 6건만 뱉는지 그걸 봐야 돼요. 지금 거의 4월달 수준까지는 다 뱉었거든요. 근데 1, 2, 3의 주가는 지금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이 물량까지 다 던질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물량이 더 안 나오는 게 9월달에 확인이 되면 이제 뭐 블랙일이라든지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좀 반등하는 트리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물론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약간의 희비 교차가 있겠지만 저는 4분기 때 그 블랙일을 기반으로 뭔가 이벤트가 크게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또 젠슨왕 인터뷰 하나 있어요. 인터뷰 하나 있고 오늘 아니면 내일 또 바이든이 그 금리 인하와 물가 인하에 따른 그 경제에 대해서 또 속보로 얘기한다고 했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면 증시가 되게 좋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이오호우님께서 15,000원 보내주셨고요. 네. 보노형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네, 섹터로. 섹터로 가죠. 그래서 일정은 아까 말하긴 했는데 되게 영란은행, BOJ. 네, 일단 요거 오늘 고용 영란은행 내일 그 BOJ가 더 BOJ. 내일 12시, 맞죠? 네. 내일 12시. 내일 12시 BOJ. 그게 더 중요하시죠. 저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야 지금. 봐봐, B컷 했어. 네. 그러면 B컷 때문에 원래 50bp 한다 안 한다가 50대 50이었잖아요. 네. 반반 치킨이었잖아. 네. B컷을 했어. 그러면은 N화가 흔들리고 네. 140원 깨고 내려가야 되고 네. 그러면 원화도 같이 흔들려서 1320원도 위험하다. 이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B컷 했어. 근데 오늘은 N달러 143에서 놀았어. 네. 그리고 1320에서 놀다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환율. 지금 마감은 제가 못 봤는데. 네. 그런 거 보면 B컷 한다 그래서 뭐 환율이 그렇지도 않고 내일 BOJ 있다 그래서 저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뭐 구두 뭐 이런 거 한다 그래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냥 완전 그냥 주사위 던지기가 맞아.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서. 요거를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걸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월은 그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경기는 좋은데 선제적으로 깔아놓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저도 이제 고민한 게 저는 25bp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25bp를 요번에 하면 다음번에 이제 B컷을 해야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B컷을 선제적으로 때리면 다음번이 베이비로 해야 되니까 편하잖아요. 빅 베이비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빅을 이제 큰 걸 때려 놓으면 나머지가 잔잔바리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거에도 전날에 글을 쓴 게 25bp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선제적으로 50을 때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적어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이 될 텐데 강조했었던 게 일단 경기는 좋은데 실업률도 좋은데
앞으로 노동이 좀 어떻게 변화가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랑 내일 또 변동성을 만들 만한 키워드들이 꽤 있으니 만약에 오늘 고용이 안 좋으면 주간 실업 청구건수가 만약 23만 건에서 막 25만 건으로 됐다. 그러면 아 파월이 역시 고용이 안 좋아질 거 알고 이렇게 질러놓은 거야. 약간 요런 얘기들로 퍼져 나갈 수 있고 또 달러가 만약에 변동이 나오면 이게 좀 신기했던 게 그 엔화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엔화가 강세였거든요. 근데 발표하고 나서 다시 도로아미탑을 제자리로 왔어요. 네. 국채금리도 처음에 이제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또 인터뷰 끝나니까 또 스르르르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뭐지? 약간 요런 느낌? 그렇죠. 네, 요런 느낌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확인하는 과정들을 할 거예요. 도대체 연준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50bp 인상하는 게 한 명 빼고 다 찬성을 했거든요. 한 명 빼고 다 찬성을 했는데 거기 대문짝만하게 첫 번째 이름에 파월이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왜 50bp를 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약간 좀 관망하는 흐름들을 일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이 막 갑자기 너무 좋은 얘기를 때려버린다거나 이러면 환호할 수 있죠. 와 이거 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일본의 최근에 지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엔캐리도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는 봐야 되지만 얘네도 경기가 좋아야 뭐 금리 인상을 때릴 거 아니에요. 경기가 안 되는데 그냥 막 때리면 반대급부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빨라도 12월에 인상을 할 거고 조금 1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으로는 엔화 강세를 그렇게 단기간에 때리기가 어렵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시점에서 단순히 미국만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전만큼 140을 깨고 엄청 떨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조금 세지면서 캐리 트레이드도 이게 슝 지나가게 되고요. 그런 거 변화 별로 없으니까 환율도 원래 우리가 비컷 같은 거 하면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오히려 연휴 기간에 1319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1333원이잖아요, 오늘. 그런 거 보면은 달러도 비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이 일부 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변수 포인트가 좀 줄어든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컷이 나오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도체는 안 좋았고 당연히 비컷 하면 금리나 수혜주들은 좋을 거고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본부장님도 BOJ 관련해서 BOJ? 환율이요. 환율은 사실은요. 비컷이 우리는 쉬었잖아요. 월, 화, 수. 근데 비컷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가 올라간 게 금요일장이었어요. 금요일장이 5대5로 올라간 게 금요일장인데 그때 미국장은 셌어요. 네. 그러니까 비컷을 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미리 선반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금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정확히 하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그렇게 비컷이 기대치가 확 올라가는데 N달러는 140점 몇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N이 강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버텼어요, 미국장이. 그건 뭐냐면 N이 계속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비컷에 대한 파지티브한 거를 더 미리 보고 땡기고 있었다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조금 빠진 거는 금요일날 미리 올라간 거 포함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10일이나 가져왔는데 10일이나 13일 대비해서 미국장은 안 빠졌어요. 반도체 빼고는. 저는 원래 반도체가 비컷을 하면 반도체는 언더다. 다른 섹터가 왁 간다. 미국은 러셀 2000이 러셀 맞지? 러셀이 러셀 2000. 지난 9월 13일부터 3.8% 올랐어요. 바이오가 1%고 그 다음에 다우 꼬레비가 반도체였거든요.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상대적으로 미국도 그러기 때문에 한국도 그럴 그러니까 어떤 연장선상에서 나타난다고 봤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BOJ가 내일 네. 아까 말했던 건데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릴 상황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미뤄졌다는 측면에서 환율이 이제 달러 엔화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화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스몰 캡들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부른 거 아닌가. 오늘 장은 0.7 맞나? 0.05잖아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에서 빠진 게 0.7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0.2 올랐네요. 0.2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진 게 0.7 빠진 거기 때문에 다른 섹터는 삼성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는 거의 1% 오른 격이 그렇죠. 된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도 0.7이니까 사실은 개별주 장소로 올라간 건 맞으니까 네. 삼성 하이닉스를 딱 빼고 나면은 일본하고 대만 봤을 때 일본만큼 못 갔더라도 대만만큼은 간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간 거는 아니다. 반도체가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분리를 할 필요 있어요.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은 스스로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카님께서 국장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근데 미국과 주변국 얘기로 국장을 해석해버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구만.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보고서 나와가지고 반도체 끝났네 안 끝났네. 근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전부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마이크론 못 가. 근데 저기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 또 해. 그러니까 반도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애매하고. 미국이랑 일본이랑 서로 뭐 비컷 한다, 금리 인상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스탠스에도 애매하고. 맞아요. 또 그거 다 빼고 나서라도 금투세를 한 해 안 하네 24일에 토론을 누가 뭐 지지하네 유예하네 이러니까 또 애매해지고. 네, 너무 많네. 이거 완전 그냥 근데 가장 세이프한 게 아사히판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미국하고 똑같이 가는 게 뭐 있어요? 제가 봐요. 제가 봐요. 그래서 그거만 확실한 거라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게. 그래서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논란이랑 아예 상관없이 그래도 수혜 받고 좀 몰릴 수 있는 종목으로 가자라는 게 오늘의 근데 좀 제아바이오 소리를 섹터는 말렸다. 아마 그 올라갔다 하더라도 시총의 비중이 10%가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혼자서 끌고 나가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님 일정 보여주신 대로 영란은행이랑 또 저기 BOJ 좀 BOJ. 챙겨봐야 되고 미국은 또 내마녀의 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그렇지. 봐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섹터로 갈까요? 네, 뭐 오늘 되게 다양한 산업군들이 올랐는데요. 네. 뭐 이제 변압기는 이제 JP모건에서의 이슈가 있어서 좀 더 강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랑 CDMO는 뭐 당연히 바이오 쪽에서 대장 종목군들이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쪽이니 뭐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기조가 강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자동차 금융지주 쪽도 이제 이 밸류업과 연관되어 있는 쪽들이죠. 뭐 금리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 꽤 좋았고, 그다음 조선방산도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용의료기기도 좋았고, 금이 좀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따라 이제 또 CBDC 이제 실질적으로 또 편의점인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막판에는 CBDC까지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이오, 제약바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연속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요거는 이제 뭐 금리 인하 쪽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이벤트가 제일 많아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었던 산업이니까 봐야 될 것 같고, 변압기는 다음 달 월봉 만들어지는 거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꽤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달 월봉만 이렇게 우뚝 서주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이전 사이클에서 한 7개월 정도 쉬었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그렇게 나오고 외국계에서 자꾸 밀어주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변압기도 다시 한번 좀 붐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부담을 많이 털어냈어요. 정말 잘 버텨준 것 같아요. 특히나 HD 현대 일렉트릭을 중점적으로 역시나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AI 고점론이 계속 있는데 변압기는 완전 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AI 변압기 쪽은 AI 고점론과 상관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이제 글로벌 쪽에서 탈원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있으니까 다시 복구해야 되고, 무엇보다 미국의 노후 변압기가 30년까지 지금 주문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압기 쪽은 뭐 산업적으로는 너무 좋다. 그래서 AI 고점론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어차피 만들 겁니다. 네. 만들 건데 변압기를 빼놓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제약바이오 신규 진입. 네, 그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그 네. 오버서플라이, 오버웨이트는 그 제약바이오는 좀 더 세게 가는 거죠. 딴 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아까 변압기 그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우리 시크리컬한 거하고 관계가 없다기보다도 좀 디커플링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는. 그 다음에 화장품은 약간 트레이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3개 플러스 1 이 정도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두 분 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포트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실을 거는 제약바이오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워낙 이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던 부분이어서 뭐 비비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할지 말지는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대장주였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높으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신 그렇죠. 분들은 이제 그 이전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제가 그래서 같이 좀 붙여서 얘기했었던 게 한미약품인데 걔도 27만 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대형주 단에서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종목들을 조금 편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근데 이미 좀 대세적으로 가는 종목군들은 꽤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차 선호주로 좀 보고 있는 게 뭐 알테오젠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진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고 CDMO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리가켄바이오랑 에이프릴 바이오이기는 해요. 네. 뒤에 말씀드린 건 흑자 전환 관련된 부분이 이벤트가 있고 리가켄 같은 경우 얀센에서 이제 옵션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 TP를 10만 원에서 15만 원 확 높였어요. 그리고 이제 ADC 제형 쪽에서는 얘가 또 대장이니까 그런 것들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발로 볼 종목군들도 꽤 많은데 그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그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한 종목을 거의 산업만큼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제가 종목 언급 드렸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예, 좀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질문이었는데 뭐예요? 사실 바이오는 네. 공부를 하긴 하지만 네. 공부를 한다고 될까? 그건 아니지. 왜냐? 네. 왜냐? 사실은 이거는 애널리스트도 얘네들이 양 내놓는 거 뭐 마일스톤 앞으로 나올 거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유한양행이 영업이익이 1,000억 나와요. 올해. 근데 시총이 10조야. 와. 삼바는 그렇게 좋은 종목이지만 네. 영업이익 1조 3천억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시총이 74조야. 와. 알테오젠은 시총이 18조인데 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0억이야. 3년째 마이너스 100억입니다. 전형적인 제약 바이오주들. 그래서 네.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될까? 만약에 제가 신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고 나 쏠리니까 이거는 해야겠는데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타점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어떻게 알까? 그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국장에 있는 거 해야죠. 뭐. 미국장? 예. 그리고 뭐 삼바랑 이런 거는 엄청 쌀 때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뭐 지금 와서 이거 시총 비싸서 못 사요 이러면 할 말이 없죠. 예. 만약에 국장의 바이오를 못 믿으시면 답은 하나입니다. 미국에 있는 바이오 ETF를 사시면 돼요. 예. 쉽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의사 결정이죠. 어차피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쪽이 수급이 쏠릴까를 고르는 게 우리나라 장의 특징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플레이를 해야죠. 예, 뭐 언제부터 바이오를 완전히 다 기본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거 싫으시면 제가 삼바만 하자고 작년 말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믿음이 안 가면 삼바만 하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러면은 이제 딴 거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바이오는 반응이 안 정말 좋아도 어쩔 수 믿음의 없죠. 이거는 뭐 영역인가 계속 봐요. 얘기해왔었던 네. 건데. 예. 난 샀어. 무한양행하고 나는 알테 열심히 샀다 팔았다 했어. 샀죠. 겨울님께서 민준아 좀 팔리 그럼 하지 마. 그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잘 갈 때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 배터리가 가니까 반도체가 아예 죽어버리는 수급적인 상황에서 얘를 에코프로 BM 150만 원? 맞아. 이게 450만 원 간다고? 네. 이러니까 이거는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영역도 아닌데다가 수급은 또 글로 몰리니까 어쩔 수도 없고 맞아요. 그렇다고 뭐 시장이 배 아프고 막 이런 상황. 어때요? 제약바이오 뭐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한 ETF로 하시면 되죠. 그럼. ETF로 아니면 바스켓을 하든지. 근데 한국보다는 미국이 안정적으로 하면 미국을 하실 거고 저도 이제 저번에 그 탑7 미국 주식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는데 거기도 일라일리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김장현 씨 한국 주식 안 하는데 미국 주식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놓고 사지는 않았는데 저는 안 산다 그랬죠. 네. 사는 순간에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미국 주식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내 돈 주고 사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아까 뭐 슬쩍슬쩍 뭐 리포트 나왔어 이거는 저도 확실치 않지만 공부해 보세요 이런 얘기지만 몇 번 강조하는 거는 나름대로 제가 제 돈 갖고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살 수만 있으면. 근데 한국보다 미국이 안정적이면 그렇게 하는데 1날1리가만 있는 건 아니니 미국도 공부를 하면은 몇 가지 한 4-5개 할 수 있죠. 대세니까. 지금 반도체보다는 그쪽이 대세라고 보지 않아요? 그럼 한국도 아마도 4-5개 있는데 많이 올라간 알테오젠 36만 원 갔는데 그걸 넣을까 말까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 5개 할 것인지는 지금 몇 가지 종목도 얘기해 주시고 뭐 했는데 그런 종목을 이렇게 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덜 먹더라도 이 대세니까 익스포저를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ETF는 한 10개 정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내가 찾기 전에 12개, 15개 하는 건데 자기가 좀 자신 있으면 한 5개 종목으로 자기가 바스켓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요 종목 이렇게 해갖고 하셔도 괜찮은 게 아니고 허전한 마음을 만약에 오는 입장에서 한다면 허전한 여기서 뭐 0.5%가 2% 먹기 위해서라도 허전한 마음을 그렇게 익스포저 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부해가지고 갑자기 내일 무슨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으면 불가능하죠. 네,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추석 때 만약 공부를 해가지고 타점이 금리 인하가 만약에 빅컷이 되면은 제압바이오 가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 대충을 봤는데 잘 안 봤다. 그래서 토, 일, 월, 화, 수 5일 동안 있었는데 하루에 2종목씩 열심히 해서 10개 종목 했다.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애널리스트 아닌데 누가 그렇게 했겠어. 네. 그죠? 그렇게 한 사람이 계시다면 그거는 액션을 오늘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조금 올라갈 때. 저는 이제는 그 어려운 그거를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은 반도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올라갈 때 살 수 있고 내려갈 때 약간 삐끗할 때 버릴 수 있고 하는데 그걸 연습이나 그걸 과단성 있는 거를 그 수업료를 안 내면은 세월이 가더라도 똑같이 계속 똑같은 고민을 6개월 뒤도 1년 뒤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좀 쉬운 장이 있고 좀 어려운 장이 있다는 게 좀 구별이 될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바이오로 막 수익을 내려면 미리 들어왔었어요. 추석 그 전에 전에 들어갔었어요. 모아놨었어요. 추석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 FOMC에서 빅컷을 컷을 할 하겠다. 거고 시장은 요동칠 거야. 아하. 그때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후려치는 리포트가 나올 거고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후려치는 제약바이오로 쏠릴 거야.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를 전쟁인데. 후려치는 건 아니더라도 그것이 그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그 팔로우업을 할수 있어요? 했은 사람들은 지난주 금요일은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었어도 내 비중에서 20% 30%를 실 수 있느냐 한 보험성으로 한 5% 7%에서 찔끔 하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과 경험과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거니까 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하락 섹터는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 쪽이 많이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고맹치에서도 BH. 좀 전망을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중국에서 오늘 사실 그 금리 쪽에서 또 내리는 이슈가 있었는데 좀 반응이 요즘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도 좀 좋지 않았고 화장품도 좀 일부 종목군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삼성전자 안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질문하기도 좀 그렇네. 근데 해야 되니까 네. 네. 해야 되니까. 자, 누나 할래? 제가 할게요. 그러면 질문하지 말고 그냥 답할게. 질문도 없이. 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삼성전자 어떻게 돼요? 무슨 그거 아니야? 질문인데요? 바닥이 어디요? 그러고 아니요, 삼성전자 질문이에요? 얼마나 더 사요? 이런 거 물어볼 거. 뭘 얼마나 더 사? 다 팔았다며. 그거 아니고. 자, 그러면 큰 질문으로 갈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은 이렇게 한번 끝났습니까? 네, 그렇게 질문을 하면 너무 광범위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 AI 고점 논란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닝컷과 주가 하락이 같은 궤를 가지 않았어요. 같은 궤를 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마이크론이 8월 23일, 8월 30일 날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2% 후반대 연속으로 올라갈 때도 마이크론은 빠지거나 올라가지 못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AI 고점 논란과 관계없이 그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안 떠오르기 때문에 삼성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 하이닉스는 나중이라도 네. 그 영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다 했다기보다도 느낌이 왔어요. 언제부터? 빠른 사람 8월 중순, 늦은 사람은 9월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다 알았죠. 다 알았다는 게 AI 논란으로 주가 빠진 거 분명히 있어요. 크게 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거로도 빠진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AI 논란에 대한 AI가 고점에 왔느냐, 이거는 갑론을박이 있고 저의 답은 6개월 지날 때까지 모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니길 바라고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건 가봐야겠다는 거고, 레거시로 인한 거는, 레거시는 중국도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쳤고, 이슈는 4분기에 이게 올라올 수 있느냐는 거는 마이크론과 삼성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마이크론이 다음 주 목요일 아침 일주일 뒤기 때문에 제가 연초부터, 이번 달 초부터 얘기하는 게, 그때까지는 반도체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게 AI 논란과 별도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미리 그 AI 논란이고 뭐건 간에 최악을 반영을 거의 한듯이 내린 거잖아요. 아까 외국인들이 뭐 쇼트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거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게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그 AI 논란 말고 레거시하고 경기에 의해서 의한 영향은 발생했고, 그것이 4분기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그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판단은 뭐냐? 사람들이 모르겠고 걱정된다 라는 생각을 지난주부터 가진 거예요. 됐나요? 판단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는 그럼 저는 삼성하고 솔루션이 있으니까. 마이크론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아까 그 마이크론은 6, 7, 8월 달, 자기는 8월 달 마지막 달이었는데 그 실적이 일시적인 겁니다. 미국이, 유럽, 중국이 빨리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9월 말쯤 되니까 다음 주에 지금 이번 분기는 그래도 회복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 역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 원 비나노, 얘네 미세 공정으로 가격이 빨리 안 올라가더라도 내가 코스트 다운되니까 버틸 수 있고요. 이번 분기는 비록 11조 안 되더라도 다음 분기는 13조 이상 갈 수 있어요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나와야 돼요. 그게 다음 주 말 또는 10월 초순까지 외국인 기관하고 투자가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삼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그 엔비디아가 올라간다 해서 이제 옛날처럼 그 상관관계성이 옛날보다는 상관관계성이 떨어져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바닥은, 주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하고 미국을 산다 그랬을 때 반도체만 사는 건 아니지만은 삼성 하이닉스도 일부 사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런 솔루션에 대한 만족스러운, 내지는 또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코멘트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블랙웨어,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건데 그거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만 믿고 그거를 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가 매수에 들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정리돼? 근데 약간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적으로 다들 증권사나 뭐 전문가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을 마이크론이든 삼성이든 멘트로 요거를 보여줘야 된다. 멘트로, 그거 아니다. 말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멘트로 혹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다. 주가는 맞죠? 바닥을 쳤을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그 수급을 그렇죠. 끌어당기는 거는 아주 편하진 않거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본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2020년, 이거 아침에도 했었던 거예요. 2020년, 2021년에 95,000원, 뭐 9만원 요때쯤 갔을 때 네. 삼성전자 뭐 사이클이 좋다, 뭐 코로나 돈 풀리고 뭐 반도체 장사 잔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21년 1월부터 고점 딱 찍고 나서 지금 2023년, 24년까지 9만원, 8만원, 7만원, 5만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55,000원까지 해서 빌빌 기다가 이제 슬슬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AI가 붙었는데도 9만원을 못 뚫었어. 심지어 88,800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걸 줍줍하고 모으는 건 좋다 이거야. 오케이, 알겠어. 네. 그러면 또 이렇게 2, 3년을 기다려야 될 만큼의 줍줍이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싸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기다리는 기간을 네. 이게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이미 벌써 이렇게 끝나버렸다고 판단을 하면 줍줍해도 올라갈 때까지 또 2, 3년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기간이. 저는 뭐 요거는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번에 이제 또 반도체를 주력으로 말씀하시고 다니는 분들이 또 몇 있어요. 그 뭐 이제 반도체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도 요번에 사이클이 자기가 생각했을 것보다는 좀 되게 빨리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끝난 거예요? 일단은 뭐 주가가 말을 해주니까 1차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뭐 인정이 안 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이 상승이 빨리 끝났으니 그러면 조정이 길게 나올 거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요번이 그렇게 막 길게 갈 것 같지 않고, 그럼 길게 갈 것 같지 않은 이유도 저희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아, 저는 AI가 저는 제가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엄청 퍼지면 퍼졌지. 지금 그러니까 산업이 있으면 그 초입기가 있고 뭐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성장기의 초입 중에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AI 투자를 왜 수익도 안 나는데 왜 투자를 하며,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왜 그렇게 많이 짓는다고 했는지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본다면은 저는 뭐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좀 굉장히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트리거는 결국엔 엔비디아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어서 오케이. 예,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주가가 다시 되돌아 올라갈 때 마치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건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못 사면 올라갈 때는 더 못 사요. 저는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게, 소형주는 이렇게 똑같이 말씀 안 드려요. 저 소형주 지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속 하지 말자고 했었고, 소형주는 거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돌아설 때 잡으면 돼요. 확실히 시그널을 줘요. 왜? 반도체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지 대형주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때부터 소부장이 가기 때문에 소부장은 그때 하시면 되고요. 대형주는 근데 돌아설 때 잡는다?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실제로 매매를 해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기 때문에 전 떨어질 때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팔 준비를 해야지. 올라갈 때 불타기를 할 때도요, 확실하게 변곡점이 생기고 이제 뭐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에서 불타기가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조금만 더 올라가잖아요. 못해요. 물릴까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되신다면은 주식 엄청 고수시니까 제 얘기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전업 트레이더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타임 방송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넘어가죠. 네. 뭐 삼전 사가지고 바로 또 뭐 수익 날려고 뭐 사는 거 아니니까 적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모으는 거니까 그런 네. 관점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특징주 갈까요? 네, 특징주는 LG전자가 오늘 신문에서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LG전자 그리고 LIG넥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저평가다라는 기사의 내용이 신문에서 정말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TP도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신사업에다가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리포트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LG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리고 삼성 뭐 SDI나 이런 악명이 높은 일부 기업들이 있기는 한 것도 맞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까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는 좀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아요. 이 굉장히 좀 몇 개월 됐거든요. 네. 좋은 얘기가 나온지. 수급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꽤 좋은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샤페론이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아토피 치료제 이거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 확실히, 네, 요게 이제 이벤트가 좀 터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선 쪽에서 좋은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리가켄 바이오, 목표 주가 TP 15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그거는 이제 연휴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좀 ADC 대형에다가 이제 파이프라인이 최소 3개예요. 올해만 3개고 12월에 오픈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공부해 보시면은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들 뭐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K원전 관련된 것 좀 있었고, 그다음 바이오니아도 요즘에 뭐 이제 유전제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얘랑 랩지노믹스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 그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K 이노엔도 조금 이제 TP 많이 올렸습니다. 77만 원으로. 7만.
LG전자는 저 가전을 또 렌탈한다면서요? 네. 뭐 구독 그날 경제 비슷하게. 구독 경제 비슷하게. 근데 주부니까. 네. 저는 근데 이게 진짜 해요? 많이? 구독을? 난 요즘 전 몰라요. 구독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난 가구가 아예 없어. 지금 아 맞아. 거의 없어요. 가구 아니고 가전이죠. 가전. LG. 그러니까 가전. 그 가전. 저런 네. 전자 제품, 뭐라 그래? 전자제품. TV 뭐 이런 네, 거. 냉장고, 세탁기 이런 냉장고. 거. 전자 그런 가전. 것도 저 그렇게 아무것도. 비싸니까 어. 주기적으로 바꾸긴 애매하고. 비싸요? LG 좋아요? LG께 좋죠. 좋죠. 가전하면 LG죠. 가전. 저기 내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다른 방송 얘기했는데 1등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 DRAM에서도 1등 아니고요. 낸드에서도 1등이 아니고 그렇네요. 조건이 있죠. 저기 LSI 그 파운드리스도 1등이 아니고요. 휴대폰에서도 사실 1등 아니죠. 1등 아니고. 가전 TV에서도 1등 1등 아니에요. 아니고. 마진이 LG는 한 5.3% 나올 거예요. 삼성은 3점 후반이에요. 1등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1등인 거 거의 없어요. 등치방 1등. That's it. 그래서 PER이 지금 엄청 싸요. PBR은 엄청 싸요. 1.1배인데 PER은 안 싸요. PER은 8점 몇 배예요. 이렇게 1등인 생각하면 돼요. 거 있죠. 뭐 있어? 언론 플레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한 100배는 욕하겠다. 네네. anyway. 그래서 아까 가전 얘기했는데 가전은 LG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가전은 LG. 근데 이 구독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른 거라고 볼 수 예, 있는 거예요. 뉴스가 그게 나왔다니까 저는 이제 그거 맞죠. 그게 있는데 LG전자 제가 한 2, 3개월 전 얘기할 때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뭐지? 그 데이터 센터 그 뭐지? 열시키는 거, 쿨러. 그 비즈니스가 있다. 뭐 10%다, 5%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시크릿한 거 안 갈 때 얘는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얘네가 더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죠. 근데 주가는 사실은 지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저번에 한 몇 개월 전에 난리 날 때 그 주가 정도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원복한 거라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기회일 수도 있죠. 아직 많이 올라간 게 아니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전 시가총액 1위라네요. 시가총액 1위. 그 예전에 한때 시가총액이 말이죠. IT 전 세계 IT에서 삼성보다 앞서 있는 회사가 7개밖에 없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 아닙니다. 저 대학생 때. 하여튼 맞나? 지금은 1위가 갖고 없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 뭐 더 설명하실 거 없으시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넘어가죠. 네. 뉴스 갈까요? 네. 뉴스. 뉴스? 네, 뉴스. 재밌는 거 있어요? 재밌는 뉴스만 하자. 재미나이 뉴스, 재미난 뉴스. 어떤 재미나이 뉴스가 뉴스. 있을까요? 재미나이 뉴스. 구글 뉴스. 딱히 없는데요. 딱히 그래요? 없어요. 오늘 그럼 없어. 뉴스가 별로 눈에 없어. 띄는 뉴스. 그럼 그냥 헤드라인만 쫙쫙 읽고 아, 가죠. 헤드라인만. 민트가 읽어줘요. 헤드라인만 띄우고. 자, 헤드라인 첫 번째. 해리스 핵심 경합주에서 우위. 전국 조사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우세하다. 모른다는 얘기야. 네. 왜 그러지? 총까지 또 총 등장했잖아. 암살범 또 나왔잖아. 근데 왜? 와. 원래 재탕은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럼 첫 번째가 야, 중요하지. 재탕 참. 네. 두 번째. 맞았는데 네. 이번에 갖고 한 3일 정도 사경을 헤맨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지. 아 그렇게까지 어르신- 돼야 되는 아니 어르신한테. 효과는 그 정도 나와야지 동종표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도 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 이렇게 된 거는 해리스하고 해리스하고 뭐 누구 때문에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해리스하고 뭐 바이든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얘기 한 거 자체가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 트럼프도 조심해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현대차였나요? 네, 현대차입니다. 보여주세요. 현대차 구글 읽어줄 수 웨이모와 있었지. 협력을 한다. 로보택시 위탁 생산 타진. 이것도 영향 있었겠다. 구글 요거랑- 웨이모랑 요거랑 연관이 있는 게 얘네가 이제 그 자율주행할 때 필요하잖아요. KT. 네. 아, 현대차 최대주주. KT 최대 주주 됐다. 정부 공식 공익성 심사 통과. 공익성 심사 통과. 아무나 주주가 안 되겠다. 공익성이 있어. 그럼 현대차는 KT도 먹고 와. GM이랑도 손잡고 구글 웨이모랑도 협력하고 네, 양궁도. 그 최근에 얼마 전 리포트 양궁이랑도 삼성전권 리포트에서는 폭스바겐 헤매면은 그 브랜드 팔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 그 리포트도 나왔어. 폭스바겐은 현대차가 폭스바겐 밑에 아우디도 있고 벤틀리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많잖아요. 걔네 한 7, 8개 있거든. 워낙 힘들고 지금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 몇 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길게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현대차한테 그 파지티브한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뉴스. 네.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수주장고 뭐 요거는 이제 나왔지. 기사가 없어서 아, 이걸로 들고 왔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리포트 빨이고 요거는 얘기했으니까 이제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항상 겨울인가 봐요. 겨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매했던 시장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근데 저는 두 개를 들고 오긴 했는데 그냥 네. 그림만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그냥 네. 끝낼게요. 귀엽다. 요거는 이제 소랑 곰이랑 보는 거에 따라서 누구는 버섯. 똑같은 버섯을 보는데 얘는 황금 버섯이죠. 그래서 보는 게 좀 보이는 거에 따라서 같은 이슈를 봐도 이제 보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울상을 짓는 그 가면 뒤에 네. 항상 웃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기회는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굉장히 인상이 찌푸러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기회였구나라고 인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조롱하고 잘 보세요. 테슬라 엄청 조롱받았을 때 샀으면 올해만 해도 100% 한번 먹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망한다라고 했을 때 샀으면 애플 다 돌아왔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거 누가 봐 했을 때 샀으면 7배 먹었죠. 그래서 항상 조롱이 나왔을 때 엔비디아도 오르기 전에 뭐 횡보디아였나요? 조롱 엄청 받았어요. 엔비디아도 뭐 쓰레기다 이딴 거 왜 사냐 이런 거 많았는데 결국에 그거 이겨낸 사람들 다 돈 벌었죠. 그래서 저는 그 항상 남들이 조롱할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롱이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적당한 가격대의 물량을 많이 모아놓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마디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의 네. 오늘의 한마디는요. 저도 글로 2개 가져왔는데 이거 봅시다. 네, 글로. 61페이지. 네, 첫 번째 거 볼까요? 61페이지? 60개가 있어요, 장이? 아, 진짜 65페이지 가졌습니다. 이거 거의 다 책- 보내줄 책 수 한 없었어요. 권입니다. 네. 네, 볼까요? 65. BBIB. BBIB. 비슷한 거 있네. PPAP. 예? PPAP.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야? 네? BBIB. BBIB 알죠? 뭔데? DB 배터리, 네. 반도체, 인텔.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글이야. 바이오. 창의론 끝내줍니다. 아, 그래요? 인정. 예. 이거 비반도체지. Big bet is better. 크게 걸수록 좋다. Big cut. 빅bet. Big cut. Big cut 50bp가 더 좋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건데 어려움이 관심을 쏟게 한다.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어려울 때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을 쏟게 하는데 그냥 건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관심을 갖는 게 맞아요. 그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어려운지 그 주식들이나 그런 섹터들을 공부를 하려면 지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그게 뭔지 치열하게 공부해 보세요. 저하고 한 붙을 정도로. 오. 어떻게 붙어요? 본부장님? 아니 붙는다는 게 꼭 무슨 뭐 다른 건가? 그냥 말로 붙을 정도로 공부를 지금 해보라고.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해결될 건 아니니까 어려움이 관심을 쏟게 한다. 그럴 때 기회가 생긴다는 그 모노님의 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 매크로 저는 빅벳이 좋습니다. 컷, 빅컷. 그럼 근데 했으니까 좋다. 빅컷이 한 번 더 온다.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빅, 스몰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콸콸콸 오늘의 할까요? 콸콸 하지 마. 하지 오늘 하지. 오늘 안 하고 하지 안 마. 해도 돼. 마. 아니 이거 할 게 많아서 인사이트 갈까요? 할 게 많아서 인사이트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정리를 한번 하고 해야죠. 뭔지 정리해. 20분이니까. 콸콸콸 해요, 말아요. 하지 마라. 꼭 전달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안 하면 내일 오늘- 의미가 없으니까. 내일 저녁에 퇴근길 하시죠? 그거는 삼성전자. 오케이. 오늘 콸콸콸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왜 가져왔어? 아니 안 해도 해야 되는 되지만 이 더 중요하니까. 거. 콸콸콸은 우선순위로. 무슨 섹터예요? 그 종목 아는데 그거 아마 솔루션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섹터입니까? 수소. 에너지. 수소. 수소. 자, 그러면 콸콸콸 버리고. 오케이. 코스피. 미안해요. 오늘 중요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스피 전망. 10분 있어요. 10분은 지키셔야 돼요. 아침에 제가 그 코스피 전망 시나리오를 한 4개 드렸죠. 아침 거 보셨으면은 네. 누가 그러더라고. 아침 못 본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해줘요. 근데 그런 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는지 살짝 보여주고 갈게요. 이런 겁니다. 어우 머리 아파.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침에? 아니 그거 아니고 다 안 했지. 코스피 전망 시나리오 2,400, 2,600 있고 2,480, 2,730 있고 2,870까지 4개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금투세 연기 여부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확률이 낮냐 50%냐 이런 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다시 돌아볼게요. 이거였죠. 2430, 2650이었어요. 오케이. 지금 한 열흘 됐을 겁니다. 네. 열흘이나 한 2주 되는 것 같은데 금투세 연기를 가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금투세 연기 가정하고 B컷 나왔어요. 네, 최고위원들 월급쟁이들 월급값도 못하면은 아이 그러면 에이 그지 똥 하면서 한번 욕해주고 하지. 오케이. 연기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어허. 2480에서 2730으로 높입니다. 네. 경기 침체는 30% 확률로 연말까지는 크게 이슈가 안 될 거라고 가정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럼 그 시나리오 중에서 제가 선택한 거 원래 아침에 얘기한 2480, 2730입니다. 네. 현금이 33%였는데 줄이겠습니다. 3%, 4% 줄이네요. 4% 줄이고 인도는 워낙 꽉 차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인도 36%. 네. 미국하고 한국을 똑같이 늘리겠습니다. 2%씩. 네. 근데 사실은 금투세가 연기된다는 가정이고 아니면은 이거 없어요. 금투세 연기 안 되면 한국 없는 건 그냥 아니고 안 한다. 다시 한 자릿수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배팅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을 아, 한다는 그냥 거. 베팅해라. Big bet is better. PPAP. 그냥 결정하라면 하는 거지. 오케이. 내일 모레 바뀔 수도 있어. 그다음에 한국 테크는 반도체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물론 LG전자도 저 마음속에 있었어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포함하는데 반도체 들어갈 수 있겠죠. 삼성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가 먼저라고 보지만 어쨌든 10월 말까지 중립으로 올리는 걸 고려 중입니다. 기존의 한국 테크를 기존 언더에서 중립으로 조금 올려준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동의하는데 이번 사이클이 끝나면은 만약에 주가적으로 다운 사이클이었잖아요. 주가적 다운 사이클이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맘때쯤 내가 뭐라 그러냐면 30분할 얘기를 했을 거예요. 30분할 할 필요 없습니다. 5번에서 10번 분할해보고 아니면 버립니다. 그 손절매는 7%에서 10%, 7% 넘으면은 레드 시그널이에요. 5번에서 10번 분할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2번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눈치채셔갖고 한 2-3번 사든지 그 다음에 10월 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컨콜 하기 전에 사든지 그래서 사고 근데 샀는데 벌써 마이너스 7% 8%다 그러면 손절합니다. 물론 손절 안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가 엄청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10월 말부터 이제 땡기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중립 정도는 가져갑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삼성전자 그 파는 거 이런 거 네. 그거 분명히 신경 쓰기 때문에 빨리 오버웨이트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언더웨이트를 차근차근 할 것이고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버웨이트는 뭐라 그랬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변압기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이런 정도를 중심으로 오버웨이트는 유지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코스피의 핵심적인 얘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래, 질문 하나 있는데 예, 그냥 넘어가요? 말씀하세요. 전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인데 네. 거기서 현금 30 몇 %? 근데 그 전체 100에서 한국 비중은 15야. 근데 그 15 중에서도 테크는 정말 언더웨이시고 중립으로 좀 올렸지만 어쨌든 비중이 좀 적어. 중립하면 한 20까지 가는 거야. 중립하면 20 가는 거야. 삼성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합해서 20%는 해야지 중립이야. 오버웨이트는 다른 섹터가 휴대폰이나 아니지 다른 거 다 합해서 하더라도 오버웨이트라도 이쪽이 뭐 90%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립을 한다는 거는 5% 10%가 중립이 아니고 20%를 향해서 천천히 가보겠다는 얘기고 손절매는 7%고 9월 25일 10월 며칠 그러면 전체 가용 현금에서 테크 한국 테크 비중이 3%라는 뜻이야. 3%. 이렇게 하는 너무 겁니다. 적은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3%를 자, 10분할로 사야 돼. 10분할로. 말씀드릴게. 5분 하나 살 수도 있고 미국을 안 하고 나는 한국에 베팅하고 싶어. 이걸 다 한국으로 실을 수도 있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한국으로. 그 다음에 인도로 하는 인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비중. 비중 얘기고 아까 뭐 코스피 전망 다 했으니까 다 필요 없고 네. 다 얘기했고 아까 코스피 전망 다시 한 번만 짚고 갈게요. 금투세가 연기된다고 치면 아까 그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그 전장. 방금 보여줘. 이거 네. 2480에서 2730. 만약에 저게 맞다면 2480.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침에 한 거 중에서 아침에 한 거 중에서 이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BOA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돈 1천억 하는 게 아니고 몇 조 몇십 조 하는 사람 240명을 줘서 레귤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했던 전망에서 너네 가장 문제되는 게 뭐야 하니까 리스크는 경기 침체가 역시 신경을 쓰여. 네.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그다음에 혹시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갖고 인플레가 다시 가속화돼 이런 것이 거의 60%, 70%, 80%야. 그렇죠? 신경 덜 쓰이지만 혹시 이러라면 신경 쓰이는 거는 일당 싹쓸이. 미국이 대통령부터 레드 웨이브, 블루 웨이브 한 방에 다 싹쓸이 하는 거. 그럼 추진력이 엄청 세지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 확률이 낮지만 6% 신경 쓰이고 여기 보세요. AI 버블에 대해서 그게 리스크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조사된 사람은 5%밖에 없어요. 5%밖에 없다고 얘기해놓고 걔네들한테 물어봤어.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어때요? 지금 확대니까 지금 나는 최저인데요. 이 의미를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미리 다 팔았다. 미리 다 팔았다 포지션이. 그리고 나서 리포트 개떡 내면서 끝까지 해서 개떡 한 10% 5% 더 빠지면은 그때 사려고 한다.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아니면 수급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얘네는 워낙 경기 침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확률이 52%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신경 쓰느냐고 우리 같이 뭐 레거시 제품이 나발이고 신경 쓰이지 않는 것들은 뒤에 AI 버블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뒤에 빼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나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어서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포트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리포트 말씀드리는 건 그 오버웨이트 중에서 제가 좀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드리는데 리포트가 이게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읽어주실래요? 9월 14일에 나온 거. 삼성증권에서 나온 거. 네. 폭스바겐 노키아의 길을 걷는 것인가? 피처는 이거는 옆에 곁다리로 그죠? 네. 피처는 이것도 읽어줘야지. 아 유럽 CO2 규제 영향과 2차 전지. 2차 전지. 여기 얘기했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아까 말 다뤘는데 폭스바겐이 이제 마탱이가 갔어요. 얘네가 캐시플로우가 지금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 마진이 7%인데 포르쉐 18% 마진 빼면은 실제 본 마진은 상당히 낮아요. 얘네들이 인구래. 얘네 직원이 70만 명이래요. 엄청 나잖아요. 폭스바겐 군은 많으니까. 도요타보다 2배예요. 도요타가 30만 명. 우리는 한 10만 명 되거든요. 인건비하고 이 비용이 많아서 이게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 뭐 소프트웨어도 못하고 전기차도 옛날에 해놓은 거 노후화되고 문제 생기고 극단적으로 가서 이 회사 브랜드 팔거나 하이브리드 기술도 없는데 도요타나 현대차한테 기술 받아야 된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아주 길게 아주 자세히 분석했어요. 제가 2번을 읽어봤거든요.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기여하라는 거에 동감합니다. 이런 리포트 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다른 얘기인데 폭스바겐이 유럽 회사잖아요. 네. 유럽 회사에서 1등이고 중국에서도 1등이었어. 근데 중국에서는 1등을 뺏겼어. 얼마 전에 뺏겼어. 왜? 네. 중국이 전기차가 올라가는데 얘가 전기차가 준비 안 돼서 중국에서 1등을 뺏겼고 유럽에서도 지금 전기차 싼 게 막 중국에 들어오니까 그걸 지금 막아줘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근데 CO2 규제까지 들어가니까 미치고 환장하게 했어. 그러니까 CO2 규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기차로 왕창 가면 되는데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다른 거를 믹스해가지고 전기차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탈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리포트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한국한테는 중국 업체 2차 전지보다는 한국 2차 전지를 더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지티브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2차 전지 좋아하고 저도 좋다 해서 봤는데 문제는 이게 전기차 위주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위주로 만약에 그 믹스를 바꾸면은 우리 2차 전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의 퍼센티지가 생각만큼 10% 15%가 아니고 5% 미만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포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 리포트 읽은 거 시간 손실 아닐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네, 리포트다. 시간 없어? 이거 딱 정리 하면 한번 해줘야죠. 근데 마지막 게 네. 시간이 없잖아. 질문하세요. 네, 아니야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주세요. 약간 헷갈려. 나갔다 오고. 알겠습니다. 혹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다시 보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 머니 설명만 채널에 가셔서 사연 좀 올려주세요. 저기 사연이 몇 개 안 사연이 나오죠. 한 개 올라와가지고 오늘 그거 들고 왔었는데 네.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프로 머니 채널 가시면 저희 다시 보기 볼 수가 있고요. 거기 컬컬컬 사연 받으니까요. 또 내일은 수소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올라온 사연들 네. 그런 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9월의 거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날 하루밖에 진짜 마지막 없으니까. 주예요. 아, 그러네요. 30일 딱 하루 빼고는 마지막 주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10월을 그래서 약간 오늘 제약바이오 오른 것도 내가 얼타고 있을 때 벌써 제약바이오 담으면서 변압기 담으면서 뭐 CDMO 담으면서 약간 10월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하면 지금 쉬는 애들이 10월에 갈까 11월에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말 정신없는 시장 사실은 저도 제가 이 금투세, FOMC 뭐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우리 정신 차리고 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3프로 머니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사연도 저희는 많이 올려주시고요. 사연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 때 좋은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